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도플러 효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기차가 멀리서 다가올 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지나가면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파동을 내는 물체가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주파수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지는 물리적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금융시장에도 유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어떤 이슈는 다가오면서 시장에 점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슈는 지나가면서 점차 그 의미를 잃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이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소음을 구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다가오는 위험이라고 해석하는 부분, AI 투자 둔화 우려감일 겁니다. 우리 시장도 전력기기와 HBM의 약세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멀어지는 소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제도 반영이 됐습니다. 선 반영된 이슈이고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오는 불안의 신호로 봐야 하는 것인가,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오늘 봐야 할 체크 포인트 두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리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오늘 약세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2%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업계 경쟁 심화 우려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이제 무게 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가 통과된 거죠. 이 소식인데,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까지 가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양당의 의견이 대치되고 있고 이견이 좁히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이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그 자체만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이 주가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라면 이 관련 상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AI 대장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랬는데요. 주가 보시면 팔란티어는 무려 10% 약세 흐름, 하락을 좀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도 딥시크 쇼크 이후에 그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 3% 추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TD코엔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21일에 보고서를 냈죠. 이 내용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2곳 임대를 계약 취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용량이 수백 메가와트로 전해집니다. 그 밖에 SOC도 임대 전환율 축소, 국제 지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사항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공식 언급이 없습니다만 2025년까지 케이펙스 예정대로 8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투자 심리를 안심시키는 듯 싶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전략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투자는 지속되는데 내년부터 투자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 반전의 1차적인 관문은 27일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겠습니까? 예.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저도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 AI 밸류체인주들이 지난해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그 랠리를 보였었는데 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최근 들어서는 호재보다는 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가 남긴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코멘트들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그 미증시에 흔들리는 걸 대비했을 때 어제 우리 시장도 나름 잘 버텨주면서 전약 후강의 패턴을 그려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흔들린 걸 생각하면 우리 시장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확실히 작년에 이 큰 폭의 하락이 이제는 좀 약이 되는 것인지 최근 들어서는 타 국가에 비해서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좀 흔들렸었던 방산, 조선주가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선박, 해운사 때리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고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발표한 것처럼 시행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미국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 셈이죠. 미국이 이제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러한 그 재료가 우리 시장에는 한국의 해운선사나 조선사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조선사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요. 1월 15일에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삼성중공업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LNG 선박일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데 특히 윌슨야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기업은 무엇인가? 중국의 유일의 FLNG 건조조선소인데 이 FLNG 건조조선소의 그 비중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삼성중공업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 진행 중인 물량까지 삼성중공업이 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FL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둥둥 떠 있는 플랫폼인데 액화 천연가스 생산하고 저장하고 하역 설비하는 그 플랫을 그 수면 위에서 이제 둥둥 띄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 주가 부양의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보면서 주가의 반응까지 좀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 이제 큰 폭의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낙폭을 점차적으로 만회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전거래에 대비했을 때는 1.37%, 코스피 밀리면서 26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7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늘 수급은 아쉽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메이저 주체가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80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는 8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매도 규모를 점차 시간이 갈수록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900억 원 매도 우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반응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늘 일단 AI 투자가 앞으로 괜찮을까? 계속해서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3%대의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낙폭은 장 최저점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2%의 조정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혹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대표 인덱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0.3%의 플러스권 차별화된 움직임입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도 주목이 됩니다. 2.7%의 강세권 유지를 하고 있고 장 초반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서 테스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상승폭은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에 대비했을 때 32,000원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주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이 7%의 급등이고 조선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여러 가지 기자재까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오늘은 기자재보다는 조선소 메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주 보겠습니다. HM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사실 어제는 전강 후약의 패턴이어서 이 재료가 시장에서 크게 소화가 안 되려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5%대 강세인데 다시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인지 잠시 후에 출연자들에게 투자 전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흐름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주시죠.
현대건설 오늘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사고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충남 천안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에 교각 위에 구조물이 붕괴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작업자 10명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특히 이제 대형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작은 위험 요소도 간과하지 말고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런 주가의 반응을 보면 참 시장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원도급사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퍼지면서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식 들려오고 나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5% 가까운 낙폭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반응 체크해봤습니다. 네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